자, 오늘부터 저희가 NPL, 즉 부실채권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매에다가 NPL, 즉 부실채권을 더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저희가 여러분 제대로 된 강의, 확실한 강의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반복 학습,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거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사전에 이를테면 저의 뭐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이라든지 경매보다 NPL로 부자되기 이런 경매나 NPL 책을 하나 정도 읽으면서 이 수업을 듣는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1강 NPL. 여러분 NPL은 다른 말로 부실채권, 그래서 NPL의 개념 및 장점, 그리고 경매와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강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현재 겸임교수, 매경에서 시험출제위원, 그 다음에 저의 뭐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뭐 세관 공매, NPL 책 다수 집필했고요. MBC 경제 매거진 등 다수 방송 출연. 다 중요한데 어쨌거나 뭐 저의 영상을 또 무료로 많이 보고 싶다면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그 다음에 또 많은 어떤 정보, 질문,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만든 유료 동영상 사이트 설춘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경매 또는 기초반 실전반 또 NPL, 세관공매 또 법률 이런 다양한 강의를 저희 유료 동영상 설춘환 캠퍼스에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질문은 저희 설춘환 캠퍼스 강의 Q&A란에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 배포 시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1강이니까 이런 코멘트 잠깐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정말 강의력만큼은 최고로, 수강료는 최저로 가장 공신력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알아야 될 내용만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강의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고 정확한, 간단 명료한, 실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하지만 재미있게 강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돈 버는 NPL 8단계에 대한 강의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매도 좀 하는데 일단 NPL을 투자해서 돈을 좀 벌고 싶다. 근데 왜 강의를 할 때 왜 NPL 강의를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경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요.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NPL의 마지막 최종 정리 시장이 경매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경매를 모르고서는 NPL을 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NPL 물건을 검색합니다. NPL 물건을 검색한다. 이를테면 뭐 유암코라든지 대신 AMC 무료 사이트가 있고요. 부동산 태인이나 이런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NPL 물건 매입을 타진합니다. AMC, AM한테. 그리고 팔겠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현장 분석합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합니다. 그리고 배당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NPL을 매입, 협상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방어 입찰, 나중에 나는 배당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낙찰받고 명도할 거냐, 이를테면 배당을 받을 거냐, 이제 본인의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좋은 NPL, 즉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NPL은 근저당권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은 NPL을 싸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NPL을 갖다가 좀 완전 정복하고 싶다. 그러면 대충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할까? 먼저 여러분 이제 NPL 관련된 사이트를 좀 자주 많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암코라든지 뭐 대신 AMC, 농협자산관리, 이런 사이트 좀 많이 봐주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태인이라든지 뭐 지지, 굿, 뭐 스피드 이런 경매 유료 정보 사이트에서도
NPL 물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찾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경매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내가 인수하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떠안지 않고 이런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아파트를 산다, 어떤 토지를 산다, 어떤 공장을 산다. 이럴 때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래서 적정한 가격은 얼마, 나중에 미래 가치가 있다. 이건 미래 가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현장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정리하고요. 사실 NPL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배당 분석입니다. 내가 근저당권 3억짜리를 2억 원에 사는 거예요. 1억 원 할인해서. 그러면 정말 싼 거냐, 싸지 않은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배당을 모르고서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저희 강의 시간에서도 일정 부분 할애해서 배당 분석을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경매 절차. 내가 나중에 NPL 사서 이를테면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뭐 채권 상계 또 배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잘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또 채무인수로 산다면 또 채무인수 신고 및 허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직접 또 입찰해서 낙찰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입찰 절차도 잘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NPL 가격 협상을 해서 싸게 잘 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강의 시간에 완벽하게 녹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후에 NPL의 발생과 정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도표로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뒤에서 이제 언급이 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NPL 이를테면 부실채권은 담보부 부실채권이 있고요. 또 무담보부 부실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적인 지식도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무담보 부실채권은 약간 좀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대부분은 근저당권, 그죠? 그래서 담보부 부실채권을 많이 선호한다.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는 담보부 부실채권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어때요? 이런 것들은 뭐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해해 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매입해, 뭐 아파트를 매입해 또는 뭐 토지나 공장을 매입해. 그러면 사전에 본인의 돈으로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도 문의하고 또 대출을 심사해.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하대.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때요?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고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그리고 원래는 대출을 받으면 원금 또는 원리금 또는 이자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잘 내면 좋은데 아주 가끔 일부 이제 채무자들이 또 어찌 보면 어렵다 보니까 원리금을 좀 연체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연락하는 거죠. 이자 갚아라, 원리금 갚아라 등등등. 네, 독촉합니다. 근데 끝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거죠. 통상 저희가 이제 원리금을 한 3개월 이상 연체한다. 이걸 통상 뭐 고정 이하의 여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리금을 연체하는 채권을 우리가 부실채권, 즉 NPL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NPL이 발생하는 거죠.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그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어떻게 하죠? 은행은 경매 신청,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알아서 경매 등기, 감정평가, 현황조사. 이제 경매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NPL의 최종 정리 시장이 경매 시장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사실 우리가 이제 NPL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사야 되느냐? 최소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사야 된다. 왜? 내가 1순위 근저당권을 갖다가 3억짜리를 싸다고 해서 2억에 샀는데 나중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임금 채권자들, 그죠? 최종 3년치 임금,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이런 거 들어올 수 있고 또 소액 임차인 또는 당해세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내가 이게 정말 싸게 산 거냐 비싸게 산 거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NPL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산다. 이후에 산다. 그래서 NPL을 매입하는 거죠. 통상 NPL을 매입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론세일, 채무인수, 뭐 사후정산부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론세일, 채무인수. 자, 이후에 이제 뭐 내가 론세일로 사서 매각기일 날 낙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채무인수는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 되고요.
론세일은 그냥 스탠바이, 나중에 누가 고가의 낙찰 받으면 배당을 받겠다 이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매각기일 날 낙찰이 되면 일주일 있다가 매각 결정기일, 통상 이제 매각 허가 확정이 되고 잔대금 납부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기일 열려서 이를테면 뭐 배당을 받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마지막 최종 경매 절차와 사실 NPL 시장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